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판치고 다녔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국격이 이게 떨어지는 일이죠. 네. 중요한 국가기밀 하나를 내가 공개할게.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복날인데 뭐 삼계탕 드셨습니까? 삼계탕도 요즘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오늘은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의원님? 좀 골 때리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좀 집권 여당이 예. 국민들 현혹시키는 거짓말을 거의 매일 하고 지난 2달 넘게 네네. 이 나라에서 벌어진 중세 마녀 사냥풍의 북풍놀이.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권 여당과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 위에서 벌어진 예.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라 이 얘기요. 아. 오늘은 그 거짓말들이 어떤 거짓말인가를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 지금까지 이런 각각의 어떤 사안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은 이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시리즈로 했는가? 네. 이게 총정리된 게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정부 여당의 가짜 뉴스 거짓말 시리즈 총정리. 어떤 거짓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첫 번째 거짓말 중에서도 이런 거짓말이 가능하구나 하는 어떤 하이라이트. 국민의힘이 탈북어민들이 북송될 당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 승인 없이 네. 문재인 정부가 북으로 송환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은 그 JSA 공동경비구역 아니야? 네. 이걸 관할하는 법적 주체가 어디야? 유엔사지. 유엔사.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가지고 남북이 접촉해서 북으로 어민을 북송시키는 거 아니야? 네. 판문점에서. 네. 그러면 유엔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승인 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북송했다. 예.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주장이에요. 지성호 의원은 아시다시피 탈북자 의원이죠. 유엔사에서 막았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아주 무식이 고도로 발전된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이분도 탈북자 의원이죠. 태용 의원은 알죠. 이분도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예.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이제 가담합니까? 큰일 예. 났다. 유엔 사령관이 알고서 경로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때 에이브라함스 그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 사령관인데 에이브라함스 사령관 지금 퇴임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요건 또 안 해. 그래가지고 허위 기사가 나갔는데 그런데 어제 그저께입니다. 7월 25일 날.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흘이 지난 때죠. 네.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어. 네, 대정부질. 여기서 태영호 의원이 자, 이 조선일보 보도를 믿은 거예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까?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개문하라고 지시한 건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 승인 하에 판문점에 통과했습니다. 유엔사 승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종섭. 이렇게 하니까 뻘쭘해지겠지. 그 다음에 등장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예. 유엔사 승인이 있었다. 그러면 사흘이면 밝혀질 걸 가지고 네. 조선일보하고 국민의힘 탈북자 의원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 국방부나 통일부에 확인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질러대는 거야. 요즘 신이 났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인데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죠. 이분들도 하다못해 건덕지라도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건덕진 조선일보 보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나몰라요. 정정 기사를 안 내. 지금까지. 그런데 태영호 의원실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그걸 근거로 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입장문을 냈을 뿐이지 국방부나 통일부의 사실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다 잘라야지. 네, 태영호 이렇게 의원- 무능한 놈들이 있어 그래? 태영호 의원실은 당신은 왜 그런 발표를 했습니까? 했더니 나 그냥 조선일보 보고 내가 그냥 얘기한 거야 이거네요. 예. 국방부나 이런데 문의는 안 했어. 그렇지 안 했어. 그리고 이 대정부 질문이 있기 전까지 사흘간 가짜 뉴스가 소비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은 재밌어요. 아니 뭐 국민의힘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통일부 소관이라서 우리는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남의 일 취급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흘 후에 이 간단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사흘이나 걸려서 나오니까 민주당 성명이 무리한 북풍놀이이자 블랙 코미디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흘 만에 민주당 성명이 나와요. 네. 예. 참 내가 근데 민주당도 이런 거 이걸 보면은, 3일이나 소비되도록
가만히 있었네요. 아이, 그러니까 한두 개 거짓말이어야지. 그런데 민주당도 TF가 있어요. 예. 즉각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빨리 국방부 통일부에 물어보면 되거든. 네. 근데 이렇게 사흘 동안 가짜 뉴스가 대한민국을 판치고 다녔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국격이 이게 떨어지는 일이죠. 네. 근데 국격이 떨어지는 일은 국격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이 지성호 의원의 카더라 통신은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더 엽기적인 사실이죠. 이거 내가 오늘 중요한 국가기밀란을 내가 공개할게. 특종? 자, 특종 단독 예, 보도예요. 특종. 또 단독. 예, 단독. 이거는 예. 우선 공개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 2020년 5월 1일 그러니까 한 2년 2개월 전이에요. 예. 이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야. 예. 그러니까 이때 지성호는 당선자라고. 당선자. 의원이 아닐 텐데 네. 이때 국내 언론에 난리가 난 일이 있어. 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탈북자들이 김정은이 사망했다고 그래 버리는 거야. 신상에 이상이 생겼다. 김정은 사망설. 이게 나와가지고 네. 온 언론이 거기에 쏠렸는데 네. 이때 폭발적인 발언을 한 게 바로 지성호예요. 지성호 당선자. 5월 1일 날 예. 지성호 당시 당선자가 언론에 뭐라 그랬느냐. 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아.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 수술 후에 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 확인했다. 100%는 아니고 99%라고 말씀드릴 정도다. 한술 더 떠서 과거 김정일, 김일성 유고 발표를 볼 때 이번 주말께에 북한이 김정은 사망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발표가 늦어지면 후계 문제와 관련해 내홍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후계자로 김 여정까지 딱 찍었어. 김 여정까지 다 찍어버려요? 아주 소설을 장편 대하 소설을 썼어. 예. 그런데 며칠 후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네. 이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네네. 요게 이제 단독 보도인 거야. 아, 단독. 당시에 예. 중국의 군함이 네. 평소에 안 하던 서해 진입을 했다고. 어. 이래가지고 북한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쪽 서해가 아니고 북한 쪽 서해로 갔습니까? 양쪽 다 걸쳐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북령도 인근부터 예, 예. 북쪽이니까. 중국 군함의 서해 진입.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네. 우리는 중국에 전화 걸어서 야 왜 오냐 뭐 이런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묘한 일이 일어나요. 네. 북한의 전투기가 기름이 없어서 연중 몇 시간 못 떠요. 예. 근데 북한 전투기가 다 떠. 그러니까 1년치 비축분을 다 쓴 거야. 그럼 뭔가 중국 군함이 오는 데 대해서 이 초계 활동을 한 거지. 예, 실전 느낌이네요. 이걸 김정은이 예. 저 어디 원산인가 어디에서 저기 통신으로 전화로 네. 전투기 출동하라고 이런 지휘를 다 하는 거야. 아하. 군 총사령관으로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감청을 한 거야. SI. 첩보. 거봐 이제 SI는 국민 상식이 되는 거야. 이제 SI. 그래서 SI가 있었던 거야. 예, 예. 그래서 이걸 뻔히 알고 있는 거야. 이때 우리도 충격을 받은 게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영해나 영공이나 영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비상이 걸리고 그 미국이 전투기가 뜨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김정은 위원장이 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지휘하네. 이걸 뻔히 SI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밝힐 수가 없잖아. 예.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김정은 죽었대. 99%야 이러는 거 보니까 저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야 그거 거짓말이야 말하면 그거 어떻게 너는 김정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니? 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그냥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뉴스를 뻥뻥 터뜨리고 있는데 답답할 지경이네요. 답답해진 거지. 그러나 이야기는 했어. 특이사항 없다. 특이사항 없다. 이런 정도 얘기. 원래 알아들으라는 얘기네. 정보에 관한 것은 확인해 주지가 않고 예. 정보에 관한 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정보의 답변이야. 그럼 특이사항 없다고 얘기하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특수 정보를 좀 아니까. 살아있는 그 다음 주인가 버젓이 TV에 김정은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성호 왈. 예. 앞으로 말 조심하겠다. 아니 지성호 의원이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약간 재범의 상습범이네요 가짜뉴스. 상습범이야.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더 기상천외 한 두 번째 가짜 두 번째 뉴스가, 두 나와. 번째 가짜 뉴스였어요. 예, 이번엔 한기호 의원이에요. 한기호. 예, 이분은 탈북자가 아니라 군에서 5군 단장을 지낸 예비역 3스타야. 아, 3스타 5군 그러니까 단장. 웬만큼 저 군사적인 상식이 있는 양반이야, 이 그럼요. 양반. 삼성 장군인데. 네.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7월 20날 7월 20. 국민의힘의 국기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회의가 열려. 네. 이 TF 짱이 한기호 의원입니다. 아, 국힘 TF장이네요. 예.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믿기 네. 힘든 이상한 이제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죠. 당시 탈북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다. 아주 단정적 표현이죠. 예. 살인범으로 알려진 2명의 북송어민은 김책시에서 탈출하려던 예. 5가구의 주민 16명을 오징어 배에 실어 남쪽으로 인솔하는 탈북 브로커였다. 브로커. 예. 그런데 이 5가구의 16명 주민이 탈북한다는 게 보위부에 발각이 되니까 네. 결국은 미리 오징어 배에 타고 있던 2명이 넘어와 버린 거다. 그래서 살인 사건은 없었고 없었다. 그 5가구의 주민 중에서 미리 탈북한 일부 주민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어허.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이걸 탈북자 주장이라 그랬어요. 이걸 어. 모두 발언으로 내는 거야. 자, 우리 동해로 뭐 16명이 어선 타고 탈북했다 이런 뉴스는 옛날에 어디 저기 80년대나 그 김만철 씨 가족인가 예. 그런 뉴스 이후로 없거든. 예. 이렇게 경계망이 발전한 나라에서 예. 뭐 이런 16명 배가 뭐 유유히 넘어오는 이런 상상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삼성 장군을 마이가리로 다룬 거야. 지가 동부전선에서 근무를 해봤으면 다 아는 건데 이러면서 예. 일부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와 있다. 너무 구체적인 정황이잖아 예, 이게. 예. 그러면은 그 5가구 중에 일부 와 있다는 사람이 누구고 어디서 사는지 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엄청난 게 있다면은 예, 근거를 그동안에 대라. 정부기관이나 언론에서 왜 접촉을 못했냐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황당무계 하니까 탈북자 주장이라고 또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젠 태영호 의원이 몸이 단 거야. 네. CBS 김현정 쇼에 나가가지고 예. 우리 당 이러면 안 되는데 살인을 안 한 사람이 진술해서 내가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법은 없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자백을 했었죠.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다 이러면서 같은 TF에 예. 한기호 단장을 이번엔 디스해. 지도 거짓말 해놓고 유엔 사령관 승인 없었다고 지도 거짓말 해놓고 이제는 남이 거짓말 하는 건 못 예, 참아. 그러니까 이게 막 주고받는 거야. 이게 며칠 사이야. 7월 20날 사건이니까 그 유엔사 승인 막았다는 거는 7월 22일. 그러니까 예. 이틀 사이에 벌어지는 거야. 제가 시간의 역순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기호 의원은 이래고도 남을 뿐입니다. 이 깜짝 놀라실 뿐이에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네. 자, 이분이 2012년에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평화방송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해. 네. 종북 의원 가려낼 수 있냐?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하도 종북 타령하니까. 예. 누가 종북 의원이냐? 가려낼 수 있냐? 그러니까 있다. 어떻게 하느냐? 메카시아 뭐야?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신도를 가려내려고 그때 했던 게 십자가를 십자가 놓고 밟기. 밟고 가라 그런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이게... 내가 보기에 한 30명이 종북 의원인데 그런 그걸 참고해서 그 뭐 3대 세습 북한의 3대 세습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걸 테스트 해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이 방송이 카톨릭 방송 아니야. 예. 딴 데도 아니고 왜 평화방송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지랄하냐고. 그러니까 충격적이네요. 다음 날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충격적이죠 이런. 충격적이지.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저기 과대망상이랄까 일종의 어떤 그 종북 세력과의 어떤 이분법적인 선악 논리는 너무 지나쳐서 이분은 증세가 너무 심각해서 약간 치료가 필요해 보여. 그리고 10년 후에 탈북자가 선량한 탈북 인솔자라니 그래 버리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명은 종북이다. 나는 질문 몇 개만 하면 내 눈으로 가려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그렇지.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그 16명 살인도 없던 일이다. 선량한 브로커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당 내에서조차도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언론에 나와서 아니 탈북자에 의하면이라고 내가 근거를 명시했잖아. 내가 직접 확인한 거 없어. 탈북자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탈북자를 찾아내서 언론이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았습니까? 어떻게 김책시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겁니다. 아, 자기도 들은 거다. 지도 들은 거래. 분명히 한기호 의원은 예. 김책시에서 40일간 살다가 우리한테 탈북한 북한 주민의 증언이라 그랬는데 예. 지도 넘어와서 들은 거래. 아하. 살았을 땐 그런 거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 가짜 뉴스. 뉴스. 이거 완전히 허위에 아주 극치를 날리는 이런 거지. 식으로 국민들을 그런데 네. 자 이거는 뭐 이런 거짓말 시리즈 하루 이틀 단위로 벌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네. 자, 더 큰 게 있습니다. 3탄입니까 이제? 3탄입니다. 가짜 뉴스. 3탄. 3탄. 이 초기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어민 북송 사태를 하면서 저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국가정보원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제 판을 벌여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럴 때면서 제일 우리가 보기에 쇼킹한 게 뭐였냐면은 서훈, 박지원 두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이 고발해버린 거야. 그랬죠. 근데 그 고발 사유가 있어. 예. 정보를 삭제했다는 거야. 그 탈북 정황으로 보이는 정보도 있고 탈북이 아닌 정황으로 보이는 정보도 있는 거야. 네. 이게 막 섞여 있어. 예. 이게 이제 동해 사건이 그러고 네. 서해 사건의 경우에는 월북이라는 정황도 있고 월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황도 있어. 네. 이런 조각조각 정보가 다 네. 합쳐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파일이 삭제됐다.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그게 정보 보고서로 왔는데 그걸 갖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해버렸다. 네. 이러면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고발장 내용은 지금도 공개가 안 돼 있어. 이건 언론에 알려진 거야. 박지원도 못 봤대.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하면 국정원 감찰실에서 내부 감찰을 해보고 전직 국정원장을 찾아와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너 정보 삭제했어 하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본인 면담이나 없었어. 청문도 없이 없었어. 사실 확인도 없이 어. 본인도 아직 고발장도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쇼야 쇼. 예. 그래가지고 언론에 아주 일변톱으로 기사 쫙 그랬죠. 깔았어. 예.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군의 특수정보가 이제 국정원이 공유하잖아. 네. 그러면 이거 같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삭제건 뭐건 간에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데는 국방부 정보본부라고. 아하. 국방부 정보예요. 정보의 원천은 국방부 거. 국방부라고. 국정원은 그걸 받아서 활용하는 그냥 거죠. 봐서 보고 버려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참고만 해도 되고 예. 국정원은 이 정보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하. 삭제고 지랄이고 내가 할 게 없다. 그렇죠. 그냥 공유했으면 끝나는 거다. 네네네. 그다음에 삭제를 해도 서버엔 다 남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내가 삭제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 박지원 원장이 그 전까지 침묵하다가 고발 당하니까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예. 언론에 나와서 벅벅.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네. 이때 이거 삭제했다고 지랄하는 게 하태경 의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공방이 계속 오고 가.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서버에서도 정보가 삭제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누가 2탄이야, 얘기합니까? 2탄. 두 국정원장뿐만이 아니라 이건 네. 무족을 동원해가지고 네. 서욱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고발해. 예. 그러면 요게 왜 가짜 뉴스냐를 보자고. 네. 우리가 언론사에 내가 데스크야. 기자들이 일선에서 취재하면서 정보 보고가 쫙쫙 올라와. 네. 그거 다 기사화해? 그건 아니죠. 추려서 하는 거야. 추려서. 예. 그러면 7시간의 분량의 그 정보가 이게 엄청 혼란스러운 게 이 낮정보 조각조각 정보를 국방통합정보망 그 밈스라 그래. 밈스. 이거 예하부대가 보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인데 네. 여기다 이 7시간 분량을 다 띄워놔야 돼? 그건 아니겠죠. 상관없는 부대들이 왜 그렇죠. 찌라시까지 다 보냐고. 예. 그래서 서욱 장관이 이거는 예하 부대가 불필요하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는 네. 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라 그런 거야. 네. 그런데 서욱 장관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장관의 당연한 직무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고발당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 국방정보라는 게 천문학적인 건데 네. 제한된 용량의 정보 시스템에 다 띄우라고? 그런 장관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게 왜 잘못된 건데? 이러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못. 네, 그렇죠. 할 말이 없네요. 고발을 했다는데 그 뒤에 내용이 없어. 아하. 그 다음에 원본도 삭제됐다. 원본 삭제. 이젠 드디어 이제 그 언론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처음에는 국정원 거 왜 삭제했냐 그랬더니 그게 뭐 정보냐, 원천은 국방부 건데 그럼 삭제해도 서버에 남는다. 그 다음에 2탄으로 국방부 것도 삭제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밈스에 있는 쪼가리들 아직 취합되기 전에 혼란스러웠던 거 정리한 건데 그게 왜 삭제냐. 근데 이제 3탄으로 가서 원본도 삭제했지 않느냐. 이건 정보본부 서버야. 도저히 안 되겠잖아. 예. 그래서 7월 7일 날 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네. 감청정보 원본이 일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네. 정보의 원본 파일은 삭제된 바 없다. 그런데도 또 보도가 나와. 그러니까 예. 11일 날 예. 또 브리핑에서 예. 이 동일인물 문 부대변인이 예.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의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된 거야. 네네네. 그리고 오늘 날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어. 예. 그러면 여태까지 삭제됐다고 고발해 놓은 건 또 뭐야? 그렇죠. 국정원의 특수부 검사들이 가서 이 짓을 한 거야. 이 짓을. 그리고 다른 거 이제 직무유기 이런 걸 찾는 거야. 뭐 정보 보고서가 있는데 청와대 보고할 때 이거 빼놨다, 뭘 빼놨다,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지. 사소한 행정적인 하자라도 찾아내려고. 지금 한 달이 다 됐는데 예. 소환 조사를 못 하는 거지. 엉터리 고발이지. 고발 같지도 않은 고발이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가짜 뉴스야. 이런 걸로 가짜뉴스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지금 흐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3탄이고. 3탄. 그 외에 자잘한 거 제가 까시거리 거짓말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네. 연합뉴스 그 보도입니다. 예. 탈북어민 2명 동해에서 그 네네네. 살인범들 분리신문시에 2명의 증언이 불일치했다. 연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예요. 그 다음에 북송 직후에 모두 처형됐다. 예. 이랬거든. 예. 탈북어민 2명이 살인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신뢰성이 없다고 몰고 가고 싶은 거야. 예. 이건 한기호 의원하고 같은 동기야.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라 그러면서 예. 2명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명은 살해했다고 그러고 한 명은 살해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컨대 이런 과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출처가 어디냐 연합뉴스에. 네. 정부 고위 관계자래. 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뿌린 거야 또. 그렇죠. 이걸 당 모의죽이라 그래. 그 고위 관계자지 지랄인지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언론사마다 특종 하나씩 뿌려주는 거. 예. 이걸 모의죽이라 그래. 예. 이걸 잘했던 게 한동훈 전 네, 지금 네. 장관 예. 그때 특수부에 있을 때 예. 윤석열 밑에서 그 짓을 잘한 거야. 그랬죠. 그래서 언론을 쫙 지편 만든 거라고. 예. 이번에 또 고위 관계자야. 사실이냐? 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엄청 중요한 진술이 거죠. 안 맞아? 예. 그러면 이게 뭐가 정황이 그 살인 정황이 아닌 거야? 예. 이렇게 몰고 가는데 네. 민주당 의원에서 TF에서 공개를 했는데 우선 이 2명이 범행의 모의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고 네. 두 번째 범행의 내용이 일치하고 네. 세 번째 범행 후 증거인멸 과정이 일치하고 아하. 그 외 디테일은 좀 틀렸겠지. 네.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 당시에 5개 기관이 그 합동신문을 했다. 합동신문했죠. 예. 그게 60페이지라고. 60페이지. 예. 거기에 이상이 없다. 아하. 두 사람에 대한 진술 네. 내용이 이상이 없어서 그 종합 판단 보고서에 네. 이건 국정원이 합동신문을 주재하면서 그 정보본부 기무사 경찰이 들어와요. 예. 그 동의한다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 아하. 그런데 so what? 뭐가 안 맞아? 네네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줘야 될 정보가 이 탈북자들의 신문조서 60페이지짜리를 감춥니다.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어때? 가짜뉴스죠. 예. 이 고위 관계자 누군지 진짜 알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이야 매일. 기자도 문제예요, 그죠? 고위 관계자 아니야. 아니 고위 관계자 말을 그냥 실어주는 것도 참. 이거 언론중재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 또 한 가지 사례 보실까요? 가짜뉴스. 7월 21일자 조선일보 조선. 제목이 네. 어민북송 통지문 2시간 뒤
그러니까 어민 북송 통지문은 우리가 북한에 어민을 북송할 테니 받을 거냐고 통지문 보낸 거. 2시간 뒤에 통지문 보낸 2시간 뒤라는 거야. 문 김정은의 부산 초청 친서 보냈다. 그러니까 어민들 보내줄게. 받아. 선물이야. 그다음에 부산 한번 올래? 부산에 그때 국제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초청할 테니 오세요. 이렇게 연달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북한 눈치 보려고 어민 북송한 거구나. 조선일보 보도는 그 얘기가 핵심인 거야. 그렇죠. 눈치 봤다 이거야. 그래서 사실관계 또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네. 팩트 체크.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2019년 10월 2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해. 그런데 이튿날인 10월 30날 10월 30.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이 판문점을 통해서 와. 조의문이 왔죠. 그다음에 아베 총리 조전도 오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강국 대사가 빈소까지 와. 그래가지고 상갓집이야. 그랬죠. 이게 7월 30일까지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 조의문을 받았으니까 다 답장을 보내야 돼. 그렇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뿐만이 아니야. 다 답장을 보내야 돼. 그래서 7월 31일 날 발인을 해. 그러니까 이게 3일장이었구만. 10월 31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인하자마자 청와대 복귀해. 휴가 갈 틈도 없어. 왜냐? 그 11월 3일 날 국제회의가 있어가지고 출국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1월 3일 날 국제회의니까 이제 10월 31일 날 발인 끝나자마자 청와대 복귀해가지고 순방 준비 및 장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답장을 준비한 거야. 답장. 그러면은 이때 동해에서는 탈북 어민들이 검거가 안 됐을 때야. 아직 10월 30날부터 추적했던 때라고. 그러니까 북송 어민들 어민들이 체포된 것은 11월 2일이야. 그러니까 친서는 그 전에 이미 준비가 된 거지. 그렇다면은 이 북송 어민들 보내주면서 친서까지 곁들여서 완전 이거는 이거를 했다. 이 순서가 뒤바뀐 거지. 순서가 뒤바뀐 거지. 날짜 상관없는 걸 막 조합해가지고 이미지 공격을 한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에 친서를 다 준비해서 발송을 하고 11월 3일 날 아세안 정상회의차 출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는 생 거짓말이야. 근데 조선일보가 이런 것까지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건 자체 실력이 아니고 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준 거지.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 거의 어떤 향연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끝일 것 같아? 뭐 거의 뭐 한국 문학상이네요. 또 있어. 또 있습니까? 이것도 7월 21일자 한국일보예요. 7월 21일 한국일보. 이거 단독 보도야 또. 이 어민들 체포해가지고 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 거야. 대책회의가. 근데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우선 단독 좋아하시네. 서훈은 참석 않고 서훈은 안보실장이죠. 노영민 주재회의서 어민 북송이 결정됐다. 근데 국정원장이 회의 참석 안 하고 대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그 서훈은 대리인도 안 보냈다. 그 회의에. 그러니까 국정원 완전히 요 회의에서 빠졌다. 이건 뭐냐? 왜 비서실장이 NSC 했냐? 이러는데 언뜻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국정원이 그런 회의에 안 갈 수가 있지? 이랬는데 이튿날 민주당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 노 전 비서실장은 흉화범 추방 결정을 내린 적도 추방 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 완전 허위. 완전 허위. 이거는 노영민 실장이 또 직접 확인을 해.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번에 말이 없어. 말이 또 없어요? 참. 말이 없어. 지들이 취재를 했으면 취재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가 있고 뭐 하다못해 전국 고위 소식통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또 그 기사에 나오는 또 다른 사안인데 법무부가 어민 북송이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청와대가 당시에 어민 북송을 강행했고 그게 이제 노영민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강행을 했고 이는 사실상 소환을 미리 정해놓고 불과 3시간 전에 그 소환 결정을 하고 송환하기 3시간 전에야 요식행위로 법무부에
법리 요청서를 보냈다. 네.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예. 결정을 먼저 하고 예. 법무부의 법리 요청은 나중에 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나마도 법무부는 국정 불가다 의견이 왔었다. 이런 어떤 이런 보도예요. 보도인데 예. 실상은 뭐냐면 법무부가 청와대 법리 요청을 받았다면 검토 요청 공문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여기 조선일보 보도는 그걸 요청을 했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검토 보고서도 전달한 바 없다. 아, 요청 공문도 없고 회신 공문도 없는 거네요. 오히려 그런 검토가 조금 문서로 오고 갔어야 돼 사실. 그런데 그거를 지적했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런데 뭐냐 하면은 법무부가 이거 송환하면 안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문서가 냈다. 있다는 식의 요게 가짜 뉴스. 완전 가짜 뉴스. 이제 전 정부를 공격할래도 정확히 맥을 짚어하면 괜찮은데 네. 또 가짜 뉴스를 만드는 아하. 이 저기 출처도 고위 관계자. 또 고위. 또 고위 관계자.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실을 밝히는 거는 묘하게 공개를 안 해요. 탈북자 신문. 네. 그 탈북 60페이지 신문 합동 조서. 예. 60페이지짜리. 네네네. 이거는 뭐 국가 특수 정보도 아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조사한 건데요, 뭐. 그다음에 자필 그 기준 확인서 예. 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12월 30날 이렇게 도망 다니는 북한 너서를 우리가 추적해서 납포한 거거든요. 예. 11월 2일까지 사흘을 쫓아다닌 거예요. 네. 영상. 아하. 저 도망 다니는 것만 보면 기순할 의사가 없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 야, 서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예, 너나 서 이 새끼야 하고 도망가. 저게 어떻게 기순자냐고. 이게 다 영상이 있고. 아, 영상이. 세 번째. 그때 작전을 하던 해군 함정의 교신 기록이 있잖아. 아, 본부에 보고하고 전 도망갑니다.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갈 거 이런 어떤 이것도 미공개. 그러니까 핵심 정보는 몽땅 숨기고 뭘 공개해서 판문점의 사진 하나. 동영상. 그것도 그 동영상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것까지 끄집어내.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이 영상 보세요 이러는데 그걸 편집한 거란 말이야. 네. 사진 몇 장 하고 예. 이런 걸 그토록 집요하게 찾아내서 하면서 이 중요한 자료는 예. 몽땅 미공개. 미공개.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는 계속 가짜 뉴스. 오늘 제가 가짜 뉴스를 한 10건 이상.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을 다 뒤흔든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아주 뭐 경천동지할 보도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도 전부 진실인 게 없네요. 가짜. 아, 가짜. 그래서 국민의힘과 언론의 계속된 거짓말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어요. 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는 뭐 이런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가짜 뉴스와 망상, 이 허위의 망상 속에 대한민국이 추락해버리는 하나의 반문명 국가로 전락하고 진실의 힘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너무 뻔한 거짓말이니까 이 정도 밝혀낸 거지. 네.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이런 거짓말을 바탕으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국제사회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국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반인도 범죄 국가예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얀마의 네, 군부 지도자나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네. 이제 지가 아주 그건을 퍼붓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런 가짜 뉴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가짜 뉴스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아,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의 눈귀를 어지럽게 만드는 정말 큰 반문명적이고 서구 같으면 이게 큰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반문명적 범죄가 바로 거짓을 갖고 휘두르는 중세 마녀 사냥꾼의 거짓놀이, 북풍놀이의 끝판왕이 바로 어디서 그것이 본질이 밝혀지느냐? 가짜 뉴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팩트다. 확인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의원님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뻥 뚫리는 TV.